둘, 셋. 안녕하세요. 승고쌤입니다. 선생님, 달구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선생님이 약간 기억력 테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승고쌤, 저희가 녹화 그래도 10번 넘게 제법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공통된 주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책? 맞아. 그거 말고 또 에듀테크? 맞습니다. 오늘 보신 이분이요. 그냥 에듀테크가 아니라요. 특정한 과목과 연계를 하시면서 초등과 중등을 통합한 어떤 큰 단체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경력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자기소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번동중학교에서 4년차 역사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선생님들께서 동쌤이라는 말을 들으면 에듀테크 역사 수업을 떠올릴 수 있는 그 날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교사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에듀테크 역사 수업? 에듀테크 역사 수업? 선생님, 이게 아마 시작하면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자면 어떤 걸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세요? 네. 현재 지금 전국의 초, 중등 에듀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로 구성된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 방금 돌콩쌤께서도 소개를 해주셨듯이 저는 그냥 중학교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까지 연대하고 있는 에듀테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교수학습 자료를 확산하고 나누는 그런 단체를 현재 지향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등 선생님들 초등까지요? 네. 잘 안 되지 않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 너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힘든데? 쉽지 않지. 네, 오케이. 그러니까. 잠깐 네. 짧게 네. 그 사실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교육이 진짜로 에듀테크 수업 방향으로 진정한 교육을 실현하려면 이게 학교급 간 계열성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계열성이 맞아요. 기반해서 이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학생들이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아가서 대학교까지 나아갔을 때 이 에듀테크 역사 수업, 에듀테크 수업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좀 어렵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초등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도 에듀테크 역사라는 테마 같은 걸로 해서 아니면 다른 것들로 또 확장시키고 계신가요? 네, 제가 주로 아무래도 제가 역사 교사다 보니까 역사랑 연관지어서 많은 이제 학습 자료를 만들고는 있지만 이 역사라는 과목 범위에서 벗어나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과목을 다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 과목이랑도 연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가 역사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교과목, 예를 들어 진로, 디자인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와, 오히려 역동적인 움직임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소개할 때 사실 힌트를 살짝 드렸었는데 선생님 현재 몇 년 차신지 잠깐 너무 꼰대 같나? 죄송해요. 아니, 이게 또 긴장하십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몇 년 차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제 올해 일정 연수를 받게 된 4년차 교사입니다. 지금 아직 첫 학교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선생님께서 먼저 신청해 주셨던데 되게 놀랐던 게 이렇게 크게 움직임을 만드는 이 정경남 선생님의 학창 시절이 어땠을까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때 어린 시절에 약간 이렇게 휘어잡는 반장 스타일이셨는지 아니면 임용하고 나서 조금 달라지셨는지도 궁금해졌었어요. 제가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제 뭐 고등학교, 중학교도 있지만 전 대학교 학창 시절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선생님 혹시 제 MBTI가 뭔지 한번 추론해 보시겠어요? E는 확실하다. 저는 이렇게 퍼주면서 하는 거 보면은 저는 N프제 생각했거든요. 정확하십니다. 진짜 맞아요? 한 번에 맞추셨네요. 네. 약속 대련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맞춘 거예요 진짜? 진짜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M프제거든요. 그리고 일단 제가 그 앞에 있는 E가 대문자 E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3이 끝나고 이제 제가 수시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시간을 낭비하지
포기하기 싫어서 뭐 여러 자격증 공부도 하고 운전면허 연습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아무래도 대문자이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거든요. 동기들 궁금하잖아요. 이제 수시 뭐해? 네. 수시 합격한 애들 뭐하니? 네, 수시에 합격한 애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동기요? 아니요, 대학교 동기. 대학으로 대학교- 만날 사람들. 만날 네, 맞죠? 그쵸, 네. 어. 그래서 신입생 동기들이 너무 궁금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수험생들의 커뮤니티 중에 수만휘라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아세요? 나도 알아. 네? 수능 만점. 뭐. 네, 수능 날 만점 만점 시험지를 휘날리자. 아. 네, 그 카페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글을 올렸죠. 이제 뭐 특정 대학교 어느 학과에 합격한 이제 동기가 있으면 네, 댓글을 달아달라. 그러면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우리 같이 소통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실 저는 네.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네, 한번 달아본 건데 네,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댓글에 한 20개, 30개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저는 바로 만들었죠. 바로 만들고 너 누구니? 하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과다 보니까 서로 성향도 잘 맞고 이야기도 잘 돼서 이제 바로 그 다음 주에 정모를 했습니다. 오프라인 바로. 네, 오프라인 바로 만나서 이제 식당 예약을 해서 바로 만났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그럼 이제 단과대 학생들도 같이 마주칠 텐데 단과대 단톡방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제가 제안을 했더니 동기들이 그거 가능하겠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자. 해보고 나서 안 되면은 뭐 말고. 네. 근데 단과대 단톡방을 개설하는 순간 거기에 순식간에 네, 200명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단과대 단톡방을 넘어서 이제 전체 대학교 대학교로 다 어머. 네. 어머. 그래서 순식간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네. 600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럼 5% 못 만나잖아요. 네, 5% 못 만나는데 잠깐 확인을 안 한 사이에 카톡이 1000개가 쌓여 있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번 정모를 하긴 했습니다. 네. 몇 명? 한 60명 정도 모였거든요. 네. 이제 네. 그 조금 아이 성향인 이제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네, 일단 들어왔는데 거기에 건축대, 저 같은 이제 역사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모여서 그 학생들이 실제로 제가 대학교 때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만들면 저는 꾸준히 이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요. 우와. 네. 그러면 이거 약간 화제를 확 전환하는 건데 네.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학창 시절을 사셨잖아요. 네. 발음이 안 되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연구회를 만드셨는데 그 연구회를 만드는 계기 중에 뭔가 요즘 워낙 자기 브랜딩 네.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하고 만드신 거예요? 네. 그걸 처음부터 내가 뭔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소통 창구를 만들자라고 해서 기획을 한 건 아니었고요. 이건 더 학창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중학교 때 처음으로 역사를 배우거든요. 그때 뭔가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사 수업을 듣는데 아무래도 제가 흥미가 중학교 때부터 있다 보니까 역사 선생님을 이제 마주쳤는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딱 그 모범적인 시민의 딱 표본이셨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느꼈던 게 수업 재밌다도 있었지만 이렇게 모범적인 선생님들께서 이제 조금 더 사회 전면에 나서야 될 무대를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요? 네, 중학교 때.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또 전문적으로 아무래도 더 깊이 있는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는 동아리를 또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할 창구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 좀 그런 분야들을 좀 확장을 시켜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 당시 누구나 이제 페이스북을 만들지만 페이스북 그룹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아무래도 셀프 브랜딩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셀프 브랜딩이 저를 뭔가 드러내서 제가 뭔가 잘 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어쨌든 교사라는 이 타이틀을 달고 있다 보니까 이 정말 사실 모범적이신 그 네. 분들의 표본이잖아요. 선생님들께서. 그 선생님들께서 사회 전면에 드러내실 수 있는 이런 창구들을 저부터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이런 시도로 네, 셀프 브랜딩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회 전면에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정치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나 굉장히 다양하죠. 네. 자기 PR 뭐 혹은 페이스북 같은 데서 약간 인플루언서처럼 그렇게 자기의 메시지를 이렇게 막 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네. 정치적인 뭔가 어떤 메시지보다는 제가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아니었지만 중학교 때 뵀었던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 보시면 굉장히 끼가 많으신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그 중학교 시절 때는 아직까지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게 없었을 시절이고 그 학교 안에서만 선생님들의 그런 끼를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축제 무대 때 네네 그럴 때 선생님들이 이런 모습이 있네?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이런 끼까지 가지고 계신데 이걸 좀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 즉 선생님들의 이런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실 수 있는 무대를 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근데 그 교사라는 직 이외에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인간 자체에 대한 호감이었었는지 아니면 선생님을 진로로 둔 학생 시점에서의 내가 미래에 저 직업이 된다면 조금 더 나서고 싶다 였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그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제 꿈이 원래 꿈도 교사였다 보니까 그 선생님을 보면서 저를 대입했던 것 같아요. 내가 된다면 그냥 내가 아니라 대문자인 내가 된다면 그래도 신기하다. 왜냐면 자기보다 나이가 한 그래도 열 몇 살씩 많은 사람들한테 투영해서 약간 롤플레이 하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전체적인 선생님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생각나는 인물이나 혹은 뭔가 사건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학창 시절 말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언제든. 그러니까 이 셀프 브랜딩을 이제 좀 결정적으로 더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이제 두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블로그를 이제 대학교 2학년 2014년 1월 1일에 딱 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이제 올해 이제 10년 차가 됐는데 뭐 크진 않지만 그 운영하다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ROTC로 갔거든요. 그래서 장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서 이제 그때 임용 공부를 이제 좀 하면서 기록을 올렸었는데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그 기록을 올리면서 거기에 댓글을 다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학생이? 네, 학생이. 일면식도 없던 학생? 전혀 모르는 어디 학교에 있는지도 모르는 학생이 그 첫 마디가 생각이 나는데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도 역사를 좋아하는데로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도 아마 선생님을 꿈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겠죠? 근데 시절이니까. 그래서 임용고시라는 그 감도 이 학생은 아마 없을 텐데 이제 아무래도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이제 올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계속 댓글을 달아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무래도 이제 군대에서 여러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매번 답글을 달아주진 못했는데 그리고 어느샌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교사가 되어서 어느 날 그 학생의 댓글을 확인하게 됐어요. 근데 선생님 저 이제 임용고시 공부합니다. 라는 글을 보게 된 거예요. 대학생 되고.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준비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 진짜 선생님 준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 롤모델이 선생님이세요. 라고 얘기를 딱 그 댓글을 남겨줬을 때 이 나의 하찮은 기록이 정말 누구한테는 정말 큰 메시지가 되었구나. 이게 되게 저한테는 큰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전에 계속 써야 되나? 멈추려고 했는데 나태한 시기도 맞아요. 그런 걸로 우리 포장합시다.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게 힘들죠. 맞아요. 지금 몇 년째 한 거죠? 그게 10년? 14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10년. 진짜 많이 쌓여있겠다. 매년 하니까. 그래서 지금
기록들을 보니까 10,000개가 넘었더라고요. 아, 이게 약간 역사 선생님이라서 기록을. 네. 이런 생각 그런가? 저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남기진 않았는데, 이렇게 의미를 포장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썸네일 나왔는데요? 이렇게 또 기록을 꼼꼼하게 열심히 하는 역사 선생님이시라면 수업도 약간 특별하거나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또 평범한 얘기하면 또 잘 안 보니까 네. 나는 이런 건 뭐 내가 잘났다기보다는 이런 거는 그냥 보통의 역사 선생님들이랑 좀 다르다. 나만의 이 역사 수업이다 하는 거 혹시 한번 들려주실 수 있는지. 저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역사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역사 교육 과정이 또 초등에도 있잖아요. 다 합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맞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도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하시겠네요. 네, 일단 저는 제가 표방하고 있는 게 에듀테크 역사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약간 역사 선생님들 중에는 무슨 역사를 에듀테크로 하냐라고 이질적 태블릿 역사 공부라고 사료를 봐야지 문헌을 돋보기 들고 봐야 일단 역사 공부는 책 쌓아놓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같이 그분들을 전혀 이제 폄하할 의도는 없지만 이제 조금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맞춰서 한번 해보자 라는 아이들이 배우는 입장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좀 바꿔서 이 자료를 태블릿 하나에다 담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테크에 관심을 조금 더 맞추기보다는 그러니까 테크가 아닌 에듀에 초점을 좀 더 맞춰서 에듀테크라 하더라도 이게 단순히 온라인 활동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게 오프라인 활동이랑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선생님들마다 존경하는 이제 교육학자들이 있지만 저는 제일 존경하는 교육학자가 마르틴 부버거든요. 만남의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임용고 씨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되게 많이 감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온 오프라인 연계가 된 이제 에듀테크 콘서트를 열었었어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그럼 한 반만 한 게 아니겠네요. 네, 전체 역사를 배우는 네, 제가 들어가는 수업 학년 모두 다 2학년 학생들 전체와 이제 일부 원하는 3학년 학생들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서 1학년 학생들도 왔었는데 그걸 추진할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 전환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말에 이제 예산을 활용을 해서 사실상 이제 연말 되면 수업이 거의 다 끝나고 거의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야 하는지 사실은 남았는데 남았는데 이걸 시험은 다 쳤는데 영화도 계속 보여주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선생님들의 수요와 제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그 시간 그게 딱 맞아 떨어져서 5.18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형 프로젝트 수업을 한번 해보자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하필 또 그때 저희가 작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대흥행을 끌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 인스타그램을 이제 막 보면서 인증을 막 하더라고요. 영화를 봤다고? 네, 영화 인증도 하고 또 그때 또 유행을 끌었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심박수 측정하는 네. 네. 혈압이 오른다. 네, 혈압이 오른다. 그걸 인증하는 그걸 막 이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학생들이 있어서 요걸 가지고 한번 지금 학생들의 관심이 올라왔을 때 이걸 제대로 교육해 봐야겠다 해서 학생들이랑 이제 그 당시에 인공지능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만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특정 장면을 이제 구현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뭐 군인이 이제 일반 시민들을 진압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성해서 학생들이랑 평가 기준에 맞게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을 메타버스 공간에 이제 갤러리로 조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제가 수업한 이 자료들을 학생들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이 메타버스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네, 링크로 공유를 해서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갤러리 보면서 또
그리고 이 작품은 진짜 우리 다 같이 오프라인에서 놓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작품들, 네, 출력을 해가지고 A1 출력을 해서 저희가 그 넓은 체육관 강당에다가 붙여놓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교육 자료부터 시작해서 제가 만든 방탈출 게임 그런 것까지 이제 전시를 해서 모든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5.18 민주화운동 에듀테크 콘서트 학생 준비위원회를 모집을 해서 이 학생들이 직접 이 자료들을 다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이거를 그냥 오프라인에서 이거 보고 끝이 아니라 저는 제가 아까 만남을 말씀드렸듯이 실제 역사의 산 증인을 모셔오면 어떨까라고 해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재단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셨던 이제 4.29 혁명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봄, 5.18 민주화운동까지 참여하셨던 분들을 실제로 모셨습니다. 네.